너 정말 정신이 나갔니? 왜 그렇게 부산스러워? 좀 진정하고 기다릴 수 없어? 답답해 죽겠어. 어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벌써 끝났어야 할 일이라고. 잉글랜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 평화롭던 주방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광기에 가까운 행동에 질려 남편을 부르러 황급히 뛰쳐나가죠. 과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올리비아라고 해요. 저의 고향 잉글랜드 시골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곳이었어요. 삶은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귀에 눈을 떴고 그들의 노래가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죠. 마을은 작고 익숙한 얼굴들과 자주 걷던 길로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 초원을 헤매며 바람을 쫓고 끝없는 푸른 풍경 속에 빠져들었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죠. 나뭇잎에 비치는 빛의 놀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의 시원한 감촉, 그리고 시골의 고요함이 주는 위안이요. 제 세계는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소리 같았죠. 저 언덕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요. 호기심은 책으로 잠시 충족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소설과 역사책에 파묻혀 멀리 떨어진 곳들을 꿈꿨죠. 특히 서양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아시아의 이야기들에 끌렸어요. 풍부한 문화, 고대의 전통, 그리고 제 조용한 마을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분주한 도시들의 호기심이 갔죠. 대학에서 다양한 문화를 다룬 문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연구자가 되어 세계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어요. 문학은 각 이야기와 시는 또 다른 삶과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 문학을 직접 연구하고 읽기만 했던 문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프로그램 발표 메일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우주가 제 조용한 소원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이건 제 고향의 안락함과 안전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기회였어요.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집을 멀리 떠나본 적도 없었고 다른 대륙으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요. 가족과 친구들은 응원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 전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작성해야 할 서류, 예약해야 할 비행기, 챙길 짐 목록이 끝도 없었죠. 한국 문화를 공부하며 관습과 언어, 역사를 배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기대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설렘과 함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밀려왔죠.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피곤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압도당한 기분이었죠. 도시는 살아있었고 활기가 넘쳤으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너무 달랐어요.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붐비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감각의 과부하가 몰려오며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여기에 왜 왔는지 스스로 상기시켰어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모험이었고 작은 세계의 경계를 넘을 기회였어요. 배울 기회, 성장할 기회,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경험할 기회였죠.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한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에서의 효율적인 경험은 그 시작에 불과했죠.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빠른 처리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였어요. 낯선 땅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놀랍도록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대기 시간은 짧았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몇 번의 클릭과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죠. 그 다음은 은행 계좌 개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해결됐어요. 은행 직원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불과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제가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줬고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빠르게 익히는데 자신감을 주었어요. 업무와 관련된 미팅 역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시간 엄수가 기본이었고 회의는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회의가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효율성과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단지 업무 처리의 효율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자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첫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 방식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에 대한 놀라움 이상이었어요. 효율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 역시 제 일상과 업무에서 이러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씩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어요. 친구를 사귀고 좋아하는 카페를 찾고 도시의 리듬을 사랑하게 되었죠. 한때 시골의 조용한 예측 가능성에 안식을 찾던 내성적인 소녀가 서울의 혼란과 활기 속에서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돌아보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한국의 중심에서 분주한 거리와 고대 전통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발견해가고 있었어요. 서울은 어디를 가든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음식만 해도 완전한 모험이었죠. 영국집에서의 식사는 단순했지만 여기선 매 끼니가 맛의 폭발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때로는 그 모든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죠.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땐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또 먹고 싶어졌어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도 금방 좋아하게 되었지만 젓가락질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작은 도전이지만 제가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죠. 흥미진진한 시간 속에서도 도시의 속도에 압도당할 때가 있었어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언어 장벽은 단순한 식료품 사는 일조차 인내와 즉흥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점점 저에게 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고대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조의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 고요히 서 있는 사찰, 유행하는 카페 옆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노인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조화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긴 하루를 마친 후 아직 가보지 않은 인사동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걷다 보니 도시의 분주함이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전통적인 곡선의 지붕이 저녁 하늘의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길바닥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서 작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나무 간판이 밤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따뜻함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죠. 찻집 안은 은은한 차향과 조용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고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저를 창가에 있는 낮은 탁자로 안내했고 저는 쿠션 위에 몸을 기대며 이곳이 주는 평온함에 감사했어요. 그녀가 내어준 차는 섬세한 향기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줬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차 한 잔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놓쳤던 조용한 기쁨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찻집 주인 할머니가 중년의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대화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정이 뭐예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정은 단순한 사랑이나 애정 이상의 개념으로 함께 좋은 일, 나쁜 일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라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하는 묵묵하고도 말없는 감정이라고 하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뭔가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감정을 할머니가 말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정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삶 그 자체와의 연결, 우리 일상의 직무를 짜는 순간들과의 유대였어요. 그날 밤 찻집을 나와 인사동의 등불이 비추는 거리를 다시 걸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전엔 낯설고 버거웠던 도시가 이제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연결, 문화를 몸소 경험하며 스스로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도전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도전들은 제 경험의 직물에 새로운 색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낯선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한국인의 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편안하고 익숙했던 삶이 이제는 느리고 거의 나른하게 느껴졌어요. 시골의 부드러운 리듬, 여유로운 일상의 흐름, 그리고 가족의 예측 가능한 일상이 한때는 저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마치 나를 가두는 우리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 도시의 에너지와 끊임없는 추진력은 제 몸속 깊이 스며들었죠.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의미 있었어요. 계속 움직여야 하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긴박함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 조용한 영국 시골에서는 시간이 끝없이 늘어지는 듯했고 저는 초조하고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엄마 클레어는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거의 즉시 눈치채셨어요. 그녀는 고유한 존재감을 가진 분이었고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하루는 주로 부엌에서 보내졌고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드는 익숙한 일들로 손이 바빴죠. 일하면서 부드럽게 흥얼거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벽난로에서 나는 잔잔한 불소리와 섞여 조화를 이루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엄마가 능숙하게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선한 빵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는데 한때는 그 냄새가 저에게 위안을 줬지만 이제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구니, 올리비아? 엄마가 작업 중에 고개를 들며 물으셨어요. 그 말은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냥 너무 느린 것 같아서요. 제가 속에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서울에선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그걸 향해 나아갔죠. 근데 여기선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져요. 엄마는 마치 이런 말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답했어요. 모든 게 빨리 흘러야만 하는 건 아니야, 얘야. 가끔은 천천히 가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의 삶의 속도는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빵이 부풀기를 기다리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는 매 순간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헨리는 말수가 적지만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는 평생 땅을 일구고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살아오셨어요. 그의 손은 오랜 농사일로 굳었고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그을렸어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저에게 천천히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마침내 아빠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란다, 올리비아. 내 리듬을 찾아야 해. 인생은 빨리 가거나 멈춰 서 있는 게 아니야. 내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지.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고마움과 답답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 한국에서는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선 그냥 어딘가 맞지 않는 기분이에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란다. 내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낯설게 느껴지는 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두 세계를 섞어서 여기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거야. 아빠의 말은 위안을 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서울에서 익숙했던 빠르고 역동적인 삶과 시골의 느리고 신중한 삶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매일이 제가 과거에 있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싸움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의식들을 일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녹차 한 잔을 끓이며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순간을 음미했어요. 초원을 거닐며 시골의 평온함이 저를 감싸도록 했고 동시에 해외에서 길러온 추진력과 야망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균형이 잡히는 듯 했어요.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걸 성장의 징후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저를 변화시켰지만 제 자신을 지우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 정체성에 새로운 층을 더해준 거였죠. 한국에서의 삶과 영국에서의 삶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마음에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망설이셨어요.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그들에겐 벅차게 느껴졌으니까요. 특히나 엄마는 차분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과 딸을 이렇게 깊이 변화시킨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승리했어요. 약간의 회의적인 마음을 안고서도 그들은 동의했어요. 여행 자체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확연히 달랐죠. 공항은 넓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그 모습에 부모님은 눈에 띄게 감탄하셨어요. 입국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고 몇 분 만에 짐을 찾고 있었죠. 오랜 대기와 혼란을 예상했던 아빠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감상하셨어요. 높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들, 도심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녹지 공간들은 엄마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그녀의 얼굴에서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그녀는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그걸 숨기려 했지만요. 우리의 첫 번째 주요 목적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광장시장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몰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라 생각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상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소리쳤고 공기는 지글지글한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고소한 전, 달콤한 팥빵,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의 향기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망설이셨어요. 엄마는 가방을 꼭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 상인이 갓 만든 만두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걸 맛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놀람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밝아졌어요. 용기를 얻은 그녀는 더 많은 음식을 시도했어요. 떡볶이의 매콤함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 김치까지요. 늘 신중하고 차분하던 아빠도 시장의 에너지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상인들이 일하는 정교함에 감탄하며 끊임없이 몰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혼돈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구나. 그는 한 상인이 정성스럽게 채소를 진열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을 도시 곳곳으로 안내하며 현대적인 경이로움과 깊이 있는 전통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경복궁의 고유한 정원을 방문했고 과거가 고대의 벽을 통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역사 애호가였던 아빠는 궁궐의 웅장함과 한때 그곳을 다스렸던 왕조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죠. 엄마는 한국 문화의 더 조용하고 내면적인 측면에 끌렸어요. 우리는 한옥마을에서 오후를 보내며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가옥의 단순함과 우아함에 감탄했어요. 자연과 건축의 조화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녀의 삶에서 중요시하던 균형과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딸을 응원하기 위해 온 여행이었던 이 여정에서 부모님은 점점 자신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에서 영감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의 신속한 서비스부터 조직적인 노점상들까지 그녀는 그 시스템의 실용성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죠. 아빠는 한국의 전통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질서는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가 농장에서 쏟아부었던 규율과 정성을 떠올리게 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초기의 회의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자리 잡았어요. 어느 저녁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이곳에 그렇게 끌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단지 효율성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었구나. 한국의 삶은 깊이가 있어. 옛것과 새것, 빠름과 느림 사이에 균형이 있더라.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다른 리듬이긴 하지만 그 리듬이 말이 돼. 내가 집에 돌아와서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도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지. 부모님의 말은 저에게 깊은 위안을 줬어요. 이 여행은 그들이 제 여정을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서사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건설한 것은 단지 부모님에게 한국을 보여주려는 제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낯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두 성장했고 서로와 주변 세계와 더 깊은 연결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서서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저녁바람을 느끼며 저는 발 아래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숨이 멎을 듯한 그 광경은 제 마음을 깊은 평온과 명료함으로 채워졌어요. 제 옆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조용히 감탄하며 서 계셨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망설임과 불확실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들도 이 활기찬 도시에서 자신들의 일부분을 찾은 듯 보였어요. 그들의 개방적인 마음, 자신들과 너무도 다른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어요. 꼭 영국과 한국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두 곳 모두가 그들만의 독특한 리듬과 아름다움으로 제 일부였어요. 제 미래가 분명해졌어요.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고 다른 사람들도 그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돕고 각각의 풍요로움이 인정되고 축하받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이 곁에 있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저를 이끌어주고 있었기에 앞길이 불확실하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과 영국 문화의 다리를 연결하는 멋진 책을 써나가고 있어요. 저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